매주 목요일은 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밌는 자연학교가 있는 날이죠.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물 이름 맞히기 퀴즈예요. 이 동물은 특히 집 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절지 동물입니다. 8개의 다리와 독을 주사할 수 있는 송곳니가 달린 집게발이 있습니다. 이 집에 진짜 이렇게 무서운 동물이 있을까요? 이 동물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수도 있고요. 이런 속담도 있어요. 목구멍에 땡땡줄 친다.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1번 거미, 2번 파리. 네, 한 번 더 문제 드릴게요. 이 동물은 특히 집 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절지 동물입니다. 8개의 다리와 독을 주사할 수 있는 송곳니가 달린 집게발이 있습니다. 이 동물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수도 있고요. 이런 속담도 있죠. 목구멍에 땡땡줄 친다.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1번 거미, 2번 파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남토북수 연천쌀 10kg을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1부 끝나고 2부에서 정답 발표하니까요. 1부 잘 들으시면서 하고 정답이 떠오르면 바로 계속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0999 1번 거미, 2번 파리.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의 초대 손님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우리에게 생태 감수성을 찾아주는 분. 동네를 계속 두리번거리게 만드는 분이죠. 동네 관찰자 최성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소개할 때 동네 관찰자라고 했는데 네. 마음에 드시나요? 아주 쏙 듭니다. 네. 지금 동네 관찰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오늘의 기후 지난번에 나오시고 지금까지 또 주변에서 어떤 동식물들 관찰하셨는지요? 제가 오늘 동물 하나, 식물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식물 먼저 말씀드리면 혹시 냉이꽃 보신 적 있나요? 냉이꽃이요. 네. 아, 이렇게 여쭤볼 때마다 떨립니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어제 표정이 조금 자신 있어 보였었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냉이를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냉이가 뭔지는 다들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잎이나 뿌리를 먹잖아요. 잎 채소를 생각을 하면은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따거나 뽑죠. 네, 꽃대가 올라오면 잎이 질겨져서 먹기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냉이를 먹지만 냉이가 꽃 피는 것까지는 잘 못 보지. 식탁에서 보지 못하죠. 어쩐지 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이 겨울을 나는 방법 중에 네.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겨울을 나는 게 있어요. 그 로제트형 식물이라고 해서 그 장미 모양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붙어서 비바람을 피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렇게 로제트형으로 겨울을 나다 보면 겨울에도 어느 정도 광합성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영양분을 모아서 네. 뿌리에다가 모아놔요. 그 뿌리에 모아둔 양분을 가지고 봄이 오면은 빠르게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우죠. 그러면 꽃을 피우기 전까지는 뿌리에 영양분이 많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뽑아서 먹는 거죠. 그래서 냉이랑 네. 그게 봄에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는 네. 게 겨울에 저장해 놓은 뿌리에 저장해 놓은 영양소를 저희가 냉큼 먹어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제 냉이가 워낙 많아요. 그 네. 모든 냉이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을 피해서 살아남은 냉이가 동네 곳곳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 집 밖에 나가면 어디를 가든 볼 수 있어요. 냉이꽃을요. 네, 냉이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냉이 우리가 먹는 냉이 같이 생긴 게 일단 네. 바닥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거기에 길쭉하게 아주 얇고 길쭉한 꽃대가 쭉 올라와요. 거기에 꽃이 하나 둘씩 피는데 꽃이 수정이 되면 거기에 또 하트 모양의 아주 작은 열매가 열리고 또 위로 꽃대가 올라가서 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꽃대 몇 개가 쭉 길게 올라가면서 끝에 아주 작은 십자가 모양의 꽃이 피는 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한창 이제
길거리에 있으니까 혹시 제 말씀을 들으시고 떠오르지 않으시면 인터넷에 냉이꽃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거 보시고 한번 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네. 온통 동네가 다 냉이였구나라는 것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뭔가 이게 잡초 같은 게 막 있는데 그렇죠? 꽃대가 네. 쭉쭉 올라서 네. 피어 있던 바로 그겁니다. 그게 네. 냉이꽃인가? 엄청 많아요. 아, 네. 네. 저희가 미처 못 먹고 놓친 냉이들이 네. 꽃을 피워 올리는군요. 그거 하나고 제가 이제 동물도 동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동네 얘기가 아니라 좀 멀리 가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인천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백령도하고 소청도에 해양 쓰레기를 주스러 간다고 해가지고 백령도하고 소청도요. 네, 따라갔거든요. 네. 따라가서 같이 이제 쓰레기를 주스러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군사보호구역이라서 그 들어갈 수 있는 해안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해안이 있어요.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여진 그 해안 쪽을 밖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그 네. 안에 검은머리 물대새라는 물대새가 있어요. 그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고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종인데 네. 그 새는 이제 바닥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거든요. 걔네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그 지뢰가 나오고 막 이런 곳이라서 거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말고 이제 다른 해변에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왔는데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중국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이게 해류에 따라서 내려오는 네, 건가요? 해류에 따라서 그쪽 쓰레기들이 온다고 해요. 떠밀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또 어디 딴 나라에 가 있겠죠. 아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다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검은머리 물대새라는 물대새는 저한테는 조금 멀리 가서 보는 새지만 인천 경기의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네. 집 밖에 해양공원 나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검은머리 물대새가 인천으로 치면은 뭐 청라, 송도, 소래 그리고 시흥시의 뭐 백오신도시 이쪽에 네. 사시는 분들은 해양공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작년에 그 백오신도시의 해양공원에 갔다가 검은머리 물대새가 막 그 잔디밭 위를 막 돌아다니는 것도 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희귀한 새지만 네. 경기 인천의 해안가 사시는 분들은 쉽게 보실 수 있는 새니까 그리고 지금이 한참 번식기여서 막 짝지어서도 다니고 네. 서로 짝을 찾으려고 소리도 많이 내고 해서 관찰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그쪽 사시는 분들은 검은머리 물대새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검은머리 물대새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는 지뢰가 있어서 쓰레기를 치우러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치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물대새들은 지뢰 피해를 안 받나요? 너무 가벼워서? 그 질문이 거기서도 나왔었는데 그런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군사 전문가가 없어서 네. 저희끼리 내린 결론은 얘는 가벼워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뭐 지뢰라는 게 뭐 굉장히 작으니까 그 넓은 해안에 일부러 이렇게 우리나라 군인이 설치한다 거라기보다는 북한에서 떠내려온 그 유실된 지뢰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지뢰 때문에 그 물대새가 피해를 볼 확률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그 여름 같은 날씨가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쌀쌀하다가 네. 갑자기 월화수 비 오다가 목금 네. 더워지고 네, 토일에 다시 추워지고 막 네. 날씨가 이러는데 네, 이런 기후 온난화나 이상 기후 때문에 네. 전에 안 보이던 동식물들이 나타나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점점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그 예전에 중부 지방에서 잘 안 보였던 동식물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게 사마귀 중에 널적배 사마귀라는 사마귀가 넓적배 있어요. 사나기요? 그러니까 배가 넓다는 이야기겠죠. 그 사마귀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 중부 이남 지방에서만 거의 발견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되는 사마귀가 널적배 사마귀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나무 중에는 혹시 히말라야 시다. 히말라야 시다? 저는 나무를 배울 때 처음에 얘 이름을 히말라야 시다로 배워가지고 히말라야 시다가 입에 익는데 네.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입갈나무라고도 부르고요. 이 나무가 제일 유명한 거는 대구에 가시면 동대구역 있는데 네. 이 히말라야 시다 가로수가
엄청 큰 가로수가 중앙 분리돼 있는 쪽에 쫙 심어져 있어요. 아하, 동대구역 앞에. 동대구의 가로수, 대구의 가로수로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히말라야 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히말라야 시다는 좀 그 남쪽 지방에서 주로 사는 식물이고 네.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한성이 약하여 천안 이남에서만 생육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경기 지방에서도 아파트 짓거나 할 때 조경수로 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 수영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그 말인즉 이제는 날이 따뜻해졌다. 이쪽에서도 좀 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막 이팝나무가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벚나무는 4월 초에 이 꽃이 먼저 확 피고 네. 이팝나무는 지금은 잎이 먼저 쫙 나오다가 5월 초 되면 그 잎을 다 뒤덮을 정도로 이제 꽃이 쫙 피는데 이팝나무도 마찬가지로 남부 지방에 주로 사는 나무고요. 그래서 그 이팝나무 천연기념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거의 다가 남부 지방 해안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 또 마찬가지로 이팝나무도 아래쪽에 많이 살던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심는 가로수가 이팝나무예요. 아, 전국적으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 때 꽃이나 열매가 없는 가로수들을 많이 심었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은행나무나 포플러나무나 보통 그런 나무였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꽃 있는 나무들을 좋아해서 한때 벚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고 네. 요즘에는 벚나무가 조금 오래 살지 못하거든요. 잘 죽고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나무로 이팝나무를 많이 심는데 그 이팝나무를 중부지방에서도 이제 많이 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온도가 올라갔다. 역시 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쁜 꽃을 보니 좋긴 하지만 저 아래에서 자라던 나무들을 네.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어쩌면 강원도까지 가로수로 심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팝나무, 히말라야시다, 넓적배 사마귀. 네, 노래 듣고 2부에서 최성용 작가님 청취자분들의 궁금한 이야기 풀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이 부릅니다. 순간의 순간.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이렇게 동물,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데 청취자분들도 그러신가 봐요. 최성용 선생님이 1부에서 하셨던 이야기에 이어서 참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저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의 저자이자 동네 전문 생태 관찰자인 최성용 작가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퀴즈 정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동물 이름 맞히기 퀴즈였죠. 이 동물은 집 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절지 동물입니다. 다리가 8개고요. 독을 주사할 수 있는 송곳니가 달린 집게발이 있습니다. 이 동물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수도 있고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목구멍에 땡땡줄을 친다.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1번 거미, 2번 파리였는데요. 여기 막 많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서 5469님 거미라고 보내주시면서 무늬가 화려한 거미도 있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8327님 거미는 보기만 해도 무섭다고 도망가는 우리 남편. 그러면 거미는 이제 8327님이 직접 잡으시나 봐요. 한종혜님, 최성용 작가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주 좀 오세요. 네, 선생님 자주 오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8327님 쌀 당첨되면 장모님 댁에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또 우리 제작진들이 3명이 여성 PD님만 남성인데 여성분들 마음이 흔들리죠. 장모님 댁에 선물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리고 또 보니까 거미가 그렇게 막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모양이 있나요? 그런 문자들을 또 보내주셨네요. 네, 선생님 정답이 1번 거미와 2번 파리 중에 어떤 걸까요?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1번 거미. 네.
거미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문제를 거미에게 다리가 8개였구나 하고 처음 알고 독을 주사할 수 있는 송곳니가 달린 집게발도 있구나. 집 천장에서 거미가 자주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댁에도 거미가 많나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죠. 동네에 많습니다. 동네에만. 근데 거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거미는 곤충이니까 뭐 머리 가슴배. 그건 거미는 곤충이 아니죠. 아, 아닌가요? 그럼요. 그거는 뭐 어린이 과학책에 다 나오는 얘긴데요. 제가 어린이 과학책을 안 읽어서 예. 그러니까 보통 맨날 나오는 문제가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왜 아닐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네. 거미와 곤충은 둘 다 절지 동물문에 속하고요.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개랑도 비슷하죠. 개도 절지 동물이니까. 그래, 절지 동물문. 네, 그 다음으로 나뉘는 강으로 나뉘는데 거미는 거미강이고 곤충은 곤충강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절지동물문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강 단위에서 나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듯이 곤충은 다리가 6개고 거미는 8개죠. 그러면 다리가 8개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전갈, 진드기 이런 맞아요. 거거든요. 이거 거미랑 비슷해요. 네, 그 전갈이 거미강이에요. 그러니까 거미와 전갈 사이가 거미와 곤충 사이보다 훨씬 가깝다는 말이죠. 크기는 달라도 진드기까지. 네. 이 셋이 거미강이다. 다리가 8개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거미들은 다 거미줄을 치겠죠? 거미줄 치는 애들도 있고 안 치는 애들도 있고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미들이 있어요. 거미줄을 안 치고요? 네, 아마 집에서도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그게 거미인가요? 깡총거미. 깡총깡총 뛰는 애들 깡총거미. 네. 그리고 이제 논밭 같은 데 이렇게 막 바닥에 흙 파다 보면은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늑대거미들이 많고. 거미인가요, 그것도? 네, 그런 거미들은 배회성 거미라고 해서 거미줄을 사냥용으로 치지 않고요. 네. 거미줄도 이제 거미줄 쳐서 가만히 있는 애들을 정주성 거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거미줄 한번 그려봐라고 얘기하면 딱 떠올리는 그 거미줄 모양 있잖아요. 네, 방사형으로 막 퍼지는. 네, 뭐 스파이더맨에도 나오는 그런 류의 거미줄은 보통 왕거미류가 이제 짓는 거미줄이고요. 거미줄도 다 종류마다 달라요. 그래서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숲 가시다가 어떤 가지 사이에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싹 거미줄 치어져 있는 거 보신 기억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거미줄이 늘어진 건 줄 알았어요. 그건 접시거미가 친 거미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양목 같이 이제 키 작은 나무들, 우리가 나무 울타리로 쓰는 것들 보면 그 위에 양탄자 깔리듯이 거미줄 쫙 깔려져 있는 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향나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거미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조그맣게 굴을 파져가지고 거미가 한 마리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들풀거미가 그렇게 거미줄을 짓고 삽니다. 그것도 거미구나.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먼지 비슷하게 이렇게 덮여 있어서 뭔가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정말 지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대충 이렇게 거미줄이 얼기설기 설켜 있는 게 있거든요. 아주 성의 없게 지은 거미줄. 네, 꼬마 거미들이 그렇게 거미줄을 짓습니다. 오, 거미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거미들이 각자의 개성대로 거미줄을 치는군요. 네, 요 정도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그 거미에 대한 혐오감이 조금 줄지 않나요? 약간 줄었습니다. 거미를 보면 일단 그 거미줄 친다가 이렇게 가난을 상징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금방 털어서 없애거나 죽이거나 하잖아요. 선생님 거미를 그렇다고 안 죽이고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집 밖에서 같이 살면 됩니다. 네, 집 밖에서. 그 곤충들이 한 번에 많은 알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거미는 절지동물이니까 좀 다른가요? 아니면 거미도 많이 낳나요? 거미도 많이 나요. 거미들은 보통 알집이라고 해서 아까 그 문자 주신 분 중에 알록달록한 거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동네에서 보셨으면은 무단거미일 겁니다. 무단거미도 있나요? 무단거미라는 거미가 있는데 제가 아마 10월 정도에 그 방송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쯤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10월에 같은데 꼭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선생님. 예. 길 다니다가 도시에서 눈높이에 가장 잘 보이는 거미가 무단거미예요. 아. 그 무단거미는 크기도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붉은색과 뭐 녹색 이런 빛깔들이 이제 알록달록하게 있는데 그 거미 같은 경우는 알을 모아서 알집에다가 놓고 그거를 거미줄로 싼 다음에 잘 새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뭐 숨겨놔요. 아래쪽 뭐 울타리 밑에다가 밑부분에 받쳐둔다던가 오. 아니면은 나뭇잎 같은 걸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나무에다 붙여 놓는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을 낳죠. 아유,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막 이것도 궁금한 게 보통 동물들이 포유류는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굉장히 감싸고 보호하면서 키우잖아요. 네. 그 아까 거미가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하시니까 집안에 있는 거미 한 마리를 불쌍하다고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거미들은 어떤가요? 그 절지동물들은 새끼에 대해서 그런 포유류나 이런 동물들이 갖는 감정이 있고 보호를 하나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그 늑대거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네. 거미 같은 경우는 알을 이렇게 어부바듯이 몸에다가 얹고서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늑대거미 종류 중에는 그 알의 새끼가 낳은 다음에 새끼들이 분산하기 전까지도 이렇게 업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거미 말고 이제 곤충 얘기를 조금 해보면 보통 우리가 아는 곤충들 파리나 뭐 이런 것들 떠올려 보면 네. 알을 막 많이 낳고 그냥 내빌려 놓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100개 낳았다. 그럼 한 99개 잡혀 먹고 하나 살아남으면 성공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낳고 그 대신에 생존 확률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모든 곤충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곤충들은 하나하나를 굉장히 애써서 키워내고 그럼 힘들겠죠. 그래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대신에 많이 낳지는 않는 그런 곤충이요. 종류들이 있어요. 집 짓는 곤충 중에 거위벌레라는 그 곤충이 있는데 거위벌레요. 네, 거위벌레는 진짜 아주 기가 막히게 나뭇잎을 막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잘라가지고 진짜 건축가가 지은 것처럼 나뭇잎으로 집을 짓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벌레가 있어요. 근데 거위벌레면 그 집의 크기도 정말 조그마할 거 아니에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될까요? 아. 근데 그 거위벌레 종류 중에 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도토리 거위벌레라는 게 있어요. 도토리 거위벌레. 도토리 거위벌레. 도토리라는 거는 참나무류의 열매잖아요. 네. 참나무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야산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나무가 참나무인데 네. 그 나무들의 한 8월 말이나 뭐 9월 초 요쯤 갔을 때 도토리만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나뭇잎 몇 개를 단 상태로 같이 떨어져. 바닥에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한번 딱 잘라가지고 들어가지고 거기 잘라진 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칼로 자른 것처럼 정말 굉장히 잘 잘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누군가 잘랐다는 거죠. 네네. 누가 잘랐을까요? 사람들이 자르는. 토토리 거위벌레가 잘랐겠죠. 정말요. 네. 그 얘는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보통의 곤충들이 새끼를 낳을 때, 그러니까 알을 낳을 때 굉장히 애를 쓰는 곤충들이 있고 조금 애를 쓰는 곤충들이 있지만 조금 애를 쓰는 곤충들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 애벌레가 깨어났을 때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장소에 먹이가 있는 장소에다 알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흰나비를 떠올려 보면 배추흰나비가 왜 배추에다가 알을 낳냐면 그 애벌레가 배추잎을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저기 이상한 이파리에다가 놓고서 깨어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배추잎 찾아가서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얘 내가 너를 막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돌봐주고 먹이를 입에다 넣어줄 수는 없지만 대신에 배추잎에다가 놔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추잎에다가 낳는 거죠 알을. 근데 이 도토리 거위벌레 또 그럼 생각해 보면 얘는 도토리 안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 말인즉 이 새끼가 도토리를 먹고 산다는 거겠죠. 근데 이 도토리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애벌레가 나오면 도토리를 막 먹고 살아요. 그러고 나면 얘는 겨울에 애벌레가 땅 속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겨울을 나요. 그렇다면 얘는
다시 그 참나무 줄기를 타고 쭉 내려와서 바닥에 땅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새한테 먹힐 수도 있고 네. 굉장히 그 내려오는 역경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미가 도토리 하나에다가 구멍을 놓고 알을 하나 낳고 대충 이렇게 그 구멍을 메꾼 다음에 힘들게 그 조그만 입으로 이렇게 막 쓱쓱쓱쓱 가지를 잘라서 땅으로 도토리를 떨어지게. 나뭇잎 몇 개 매달아 가지고 내진탕 안 걸리게 쭉 떨어뜨려 주면 밑에서 그 애벌레가 깨어난 다음에 그 도토리를 먹고 겨울을 날 때 땅속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좋겠죠. 그 도토리 거위벌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걔는 도토리 하나에 하나밖에 안 나요, 알을. 전체적으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인데요. 이게 아기들이 눈을 떴을 때 먹을 게 없는 상황에 아기들을 방치해 둔다면 우리가 네. 도토리 거위벌레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상당히 감동적인데요, 진짜. 이어지는 노래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를 틀려고 하니까 매일 거미와 매일 거위벌레와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용인의 굴착기 기사님 원호무님이 이팝나무들 가로수로 용인에 많아요. 이제 곧 꽃이 피겠죠 했는데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빠콩님께서 5월에 피는 이팝나무 꽃이 우리 동네는 벌써 만개했습니다. 나무에 눈이 내리듯이 저 남쪽에서 펴야 되는 이팝나무 꽃이 지금 이 경기도에서 벌써 5월이 돼야 피는데 4월에 벌써 폈다는 거 보니까 온난화가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해요. 그렇죠? 저희 최성용 선생님이랑 아까 도토리 거위벌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감탄했죠. 도토리 하나하나에 벌레가 그 알을 낳고 그 아이가 땅에 떨어지도록 일부러 가지를 절지해서 떨어뜨려 준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듣다 문득 든 생각이 저희가 산책하다가 그렇게 떨어진 거 볼 때 있거든요. 네. 야, 저거 주워 가자 해서 도토리 주워다가 묵을 쓰거나 먹으면 네. 애벌레까지 같이 알까지 먹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병이 안 걸리나요? 단백질까지 섭취하시고 네, 몸에 아주 좋을 수 있지만 네. 여기서 함정이 있다면 네네. 그때의 도토리들은 익지 않은 도토리예요. 아직. 보통 도토리가 이제 가을에 익으면 네. 이제 바람만 불어도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 도토리만 떨어지죠. 거기에 뭐 가지나 잎이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때는 아직 익기 전 도토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알을 낳고 자른 거니까 완전히 익지 않은 거니까 완전 다르고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 도토리 주워서 보시면 거기에 조그만 구멍 하나 있는 게 눈으로 있어요, 보여요.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도토리 거위벌레가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을에도 주워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먹을 애들이 많아요. 네, 다 익어서 떨어진 도토리도 그렇죠. 그 숲의 생태계 안에서 먹이를 삼는 그럼요. 생명들이 네, 많다는 네, 거죠. 네. 저희가 굳이 그거를 박박 긁어다가 네. 먹지 않는 네, 걸로. 슈퍼에서 사 먹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 밴드에 오늘도 질문 참 많은데 밴드에 저희가 순서대로 제일 앞에 왔던 질문부터 해볼게요. 네. 한종애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까치가 매일 시끄럽게 울어대고 휙휙 여러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다닙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모여든 건지 최성용 작가님은 아실 듯해요. 나무 위를 자세히 보았더니 까치 집도 있었어요. 수년간 공원을 다니면서도 무관심했는데 자꾸 쳐다보고 관찰하게 되네요. 그쵸? 저희가 지금 다 관찰자가 되고 있죠. 새도 영역이 있나 봐요. 까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다른 새가 없습니다. 또 작은 새가 울어대는 곳에는 작은 새만 모여 있는 듯 합니다. 작가님 방송 듣고 계속 새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그럼 뭐 새들도 자신들끼리 영역을 구축해서 여기는 뭐 까치 나라, 여기는 누구 나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어디서 왔을까요?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까치는 거의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새예요. 그러니까 새들 중에도 이제 좋아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새들 있잖아요. 그런 새들은 대부분
사람 가까이 사는 거 좋아하는 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안 보였는데 보였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그 동네에 별로 없었는데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더 그게 눈에 관심을 잘 갖고 띄게 됐을 수도 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영역이라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 무리를 짓는 애들도 있고 안 짓는 애들도 있고. 한번 이렇게 주변의 새들을 떠올려 보시면 무슨 새가 있을까요? 참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새는 무리를 짓나요? 따로 다니나요? 참새는 정말 애매한데요. 혼자 다니는 것도 보고 무리 짓는 것도 보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번에 네. 맞췄나요? 네, 혼자 다니기도 하고 무리지어 다니기도 네. 하고. 근데 시골에서 아마 그 잘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떠올려 보면 참새들이 막 떼지어서 우르르 다녔던 것들, 그런 장면들 기억하실 텐데 아마 대부분 그 장면은 겨울에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고, 요즘 같이 이제 짝짓기 해서 새끼 키우는 계절은 기본 세팅이 남녀 한 쌍입니다. 아 참새가요. 그렇죠. 참새뿐만 아니라 어떤 새든지 간에 대부분의 새들은 새끼 키울 때는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짝 둘이서 새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랑 비슷하네요. 뭐 그렇죠. 동아리 같은 거 하면 몰려다니면서 놀다가 네. 연애 시작하면 그렇죠. 둘만 빠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새들 중에 참새는 그래도 조금 다른 새들보다 가까이 그 둥지 짓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 저희 바로 윗집에 참새가 몇 년째 와서 살고 있습니까? 둥지를 짓거든요. 그래서 네. 걔가 맨날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 저희 집 창을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요. 아. 그걸 맨날 보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쌍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떤 그 기와 밑이나 이런데 굉장히 여러 마리, 여러 쌍들이 한꺼번에 이제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각각인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새 또 떠올려 보면 하늘에 뭔가 매 같은 게 쫙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해 보면 걔는 혼자 다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좀 큰 새들 같은 경우 혼자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우포에 갔었는데 해질녘에 솔개 같은 게 무리들이 막 위에서 막 수십 마리가 막 같이 다니는. 큰 새들이 무리 지으면 좀 무섭지 않나요? 걔네들도 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네. 주로 어떻게 다니냐, 대규모 무리를 짓냐, 소규모 무리를 짓냐, 아니면 단독 생활을 주로 하냐, 이게 조금 차이는 있고요. 보통 보면은 비슷한 생활 습성을 가진 새들끼리 좀 같이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백로 가는 곳에 황로도 가고, 뭐 외가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다니고, 까치하고는 까치도 소규모 무리를 짓고 주로 사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무리들이 이제 그 영역 안에 들어오면 내쫓는 경우도 있고, 같은 까치뿐만 아니라 뭐 까마귀 같은 게 오거나 아니면 네. 황조롱이 같은 맹금류하고도 잘 싸우죠. 근데 1대1로 붙으면 힘들지만 여러 마리가 붙으면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까치는 이제 소규모의 자기 영역을 어느 정도 구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게 실질적으로 갔다가 까치들한테 텃세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같이 다닐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 궁금한 얘기 또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최성영 작가님 5월에 꼭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